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과 글로벌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은 한번 투자한 기업들은 평생 투자한다는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중장기적 가치 투자 접근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뤄볼 버핏과 디즈니의 투자 인연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관심 기업의 평생 투자를 추구하는 워런 버핏은 사실 월트 디즈니와의 투자 인연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중도에 끊어버렸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1966년 첫 번째 버핏과 디즈니의 투자연, 제2장 1996년 두 번째 버핏과 디즈니의 투자연, 그리고 마지막 제3장 워런 버핏 스스로도 인정한 최대 투자 실수로 구성됩니다. 자, 먼저 제1장 첫 번째 버핏과 디즈니의 투자연 1966년 챕터입니다. 버핏의 디즈니 기업과의 첫 번째 투자 인연은 지난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이었던 지난 1966년 당시 35살의 젊은 머니 매니저 워런 버핏은 60대 중반의 월트 디즈니 기업 설립자 월트 디즈니와의 실제 만남의 자리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와의 만남을 계기로 워런 버핏은 디즈니 주식을 매수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워런 버핏의 투자 결정 이유는 다음의 4가지 인용문들로 설명됩니다.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첫 번째 인용문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지금부터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첫 번째 인용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966년 월트 디즈니 설립자와의 만남 직후 버크셔 해서웨이는 월트 디즈니 기업 지분 5%를 약 4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5% 월트 디즈니 매수는 월트 디즈니 기업 전체 가치를 약 800억 원으로 평가한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지난 1966년 당시 월트 디즈니가 보유한 수많은 자산들이었죠. 첫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햄시에 위치한 디즈니 테마파크 부동산 자산들에서부터 둘째, 테마파크 안에 설치된 수많은 놀이기구 시설들, 그리고 셋째, 곧 개장을 앞둔 새로운 바이킹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이미 투자했던 약 170억 원 투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들을 단돈 800억 원에 매수 가능했던 당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디즈니 기업 가치가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워런 버핏의 투자 분석은 결국 디즈니 기업 지분 5%에 대한 매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워런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두 번째 인용문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지금부터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두 번째 인용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명 소설 메리 포핀스를 원작으로 하여 디즈니에서 제작한 뮤지컬 메리 포핀스는 지난 1960년 중반 개봉 첫 해 약 300억 원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7년 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메리 포핀스 뮤지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월트 디즈니 기업의 반복적 매출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유전에서 유출되는 값진 원유가 고스란히 땅으로 재차 스며드는 매력적 사업 모델을 시사하겠죠.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점은 지난 1966년 당시 월트 디즈니는 백설공주 메리 포핀스와 같은 시공을 초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유명 만화 캐릭터 오리지널 컨텐츠 저작권만도 무려 220여 편 이상을 보유 중이었다는 점. 이는 곧 지난 1966년 월트 디즈니 기업 가치 수준을 약 800억 원에 평가했던 당시 시장과 투자자들은 월트 디즈니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매력적 컨텐츠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를 제로로 평가하는 대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디즈니가 보유한 테마파크 부동산 시설 등
모든 유형 자산들과 캐릭터 컨텐츠 포트폴리오로 대변되는 모든 무형 자산들을 단돈 800억 원에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월트 디즈니가 올해 설치한 바이킹 놀이기구 한 대의 가치가 170억 원입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기업 전체 가치는 바이킹 놀이기구보다 약 5배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매력적 가격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세 번째 인용문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지금부터 워런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세 번째 인용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966년 당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일축했을 것입니다. 비록 메리 포핀스 뮤지컬이 올해 약 300억 원이라는 놀라운 흥행 실적을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동급 수준의 또 다른 메리 포핀스 흥행 실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내년 월트 디즈니 기업 어닝스 하향세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올해 어닝스 실적 수치보다 내년 기업 순이익 실적 수치가 높고 낮음에 연연하는 단기적 투자 접근법은 가치 투자자로서 그릇된 투자 자세입니다. 메리 포핀스는 매 7년을 주기로 거대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녀들이 메리 포핀스의 매료될 나이로 성장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메리 포핀스를 보러 극장과 뮤지컬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 투자 접근법에서 디즈니의 수익 구조, 즉 매력적 캐릭터 포트폴리오에 입각한 반복적 매출 구조는 매우 환상적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매 7년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곡식을 수확할 수 있으며 매년 보다 높은 가격에,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극장 및 뮤지컬 공연 티켓 비용 가격 증가라는 높은 가격에 해당 곡식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네 번째 인용문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지금부터 버핏의 디즈니 주식 투자 결정 네 번째 인용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월가 애널리스트이거나 금융학 또는 투자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너무나 뻔한 투자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 연간 디즈니랜드 입장객 수는 약 110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월트 디즈니 기업 가치 약 800억 원은 디즈니랜드 입장객 한 명당 약 7,000원 수준의 기업 가치로 산출되며 나머지 디즈니 기업 가치, 즉 기타 부동산 자산에서부터 캐릭터 컨텐츠 포트폴리오, 브랜드 가치 등등 나머지 디즈니 기업 가치는 공짜로 품 안에 얻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매력적 투자 기회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이자 한번 품에 안은 블루칩 기업은 평생 안고 간다는 중장기적 가치 투자 접근법을 고수했던 워런 버핏은 지난 1966년 월트 디즈니 기업 지분 5%를 보유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1967년 디즈니 주식 전량을 매도하면서 월트 디즈니와의 첫 번째 투자연을 과감히 끊어버린 투자 사례입니다. 물론 단 1년 만에 투자 원금의 50% 수익률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디즈니 투자 전략이었으나 다수의 매력적 경제적 해자 요소를 지닌 디즈니 투자연을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손절한 워런 버핏의 투자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당시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제2장 두 번째 버핏과 디즈니 투자연 1996년 챕터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난 1966년 월트 디즈니와의 1차 투자연을 맺었던 워런 버핏이었으나 바로 이듬해였던 지난 1967년 결별을 선언하면서 디즈니 주식 전량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96년 워런 버핏은 월트 디즈니와의 두 번째 투자연을 맺게 되었으며 그 시발점은 지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명 미국 TV 라디오 방송 미디어 기업이었던 캐피털 시티즈는 지난 1980년 초중반 업계 라이벌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 몸집 불리기 전략을 추진했으며 그 정점은 지난 1985년 추진된
또 다른 방송 미디어 기업 ABC에 대한 M&A 시장 이벤트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캐피털 시티즈가 품에 안으려 했던 ABC 방송국은 이미 초거대형 공룡 기업이었기에 캐피털 시티즈 기업 자체의 현금 흐름만으로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는 당시 업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캐피털 시티즈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기관에 M&A 지원금을 요청하게 되며 바로 이를 통해 지난 1985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캐피털 시티즈의 핵심 주주 기관 투자자로 자리매김하며 캐피털 시티즈는 그토록 원했던 ABC 방송국의 기업 대문 열쇠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여 지난 1996년 2월 TV 방송 미디어 사업 확장을 추구하던 글로벌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파워하우스 기업 월트 디즈니는 결국 캐피털 시티즈 ABC 기업에 대한 전략적 인수 결정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시 캐피털 시티즈 ABC 기업의 핵심 주주로 군림하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고스란히 월트 디즈니 기업 지분 3.6%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워런 버핏은 약 5년이 지난 2001년 기존에 보유해온 월트 디즈니 지분 대부분을 매각 결정함으로써 두 번째 월트 디즈니와의 투자연을 또다시 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제3장 워런 버핏 스스로도 인정한 최대 투자 실수 편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지난 1966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친 투자 기회를 통해 워런 버핏은 한때 월트 디즈니 기업 총 지분 8.6%를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난 1966년 매수했던 디즈니 5% 지분은 1년이 지난 1967년 50%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면서 디즈니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996년 약 30년 만에 또다시 디즈니 지분 3.6%를 확보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5년이 지난 2001년 대부분의 디즈니 주식을 매도 결정합니다. 워런 버핏의 대표 투자 명언들 중 하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구하는 투자 기간은 평생입니다. 라는 투자 명언이겠으며 이러한 투자 접근법은 오랜 기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해온 코카콜라, 무디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주식들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8.6% 기업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두 번씩이나 투자연을 끊어버린 월트 디즈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평생 주식 리스트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이 의아하면서도 흥미롭겠습니다. 백설공주,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에서부터 도널드 덕, 라이언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토이스토리로 이어지는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워즈, 아이언맨, 어벤져스로 이어지는 슈퍼히어로 캐릭터 군단들에 이르는 그야말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연결고리가 되어줄 매력적 캐릭터 컨텐츠 지적 소유권 보물섬에 월트 디즈니는 분명 워런 버핏이 높게 평가하는 경제적 해자 투자 요소들 중 하나를 완벽히 갖추고 있음에도 디즈니 기업 지분을 한 번도 아닌 두 번 손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지난 1966년 5% 지분과 지난 1996년 3.6% 지분을 각각 보유했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도 하차 없이 지금까지 월트 디즈니 기업 지분 8.6%를 보유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그 투자 성적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옆에 요약 정리된 수치에서와 같이 대략 27.5배 이상의 투자 수익률로 산출되겠습니다. 테크 주식 투자를 꺼려왔던 워런 버핏이었기에 이후 아마존, 알파벳, 구글 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워런 버핏이 범한 투자 실수들로 이들 유명 테크 주식들을 대표적 투자 실패 기회들로 분류하겠으나 아마도 워런 버핏의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품 안에 들어왔던 월트 디즈니 주식에 대한 중장기적 가치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글쎄요, 지난 199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자리에서 워런 버핏은 실제로 지난 1966년
디즈니 지분 5% 매각 결정은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점에서 분명 워런 버핏 스스로 인정한 최대 투자 실수로 월트 디즈니 기업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과 글로벌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흥미로운 투자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